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시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종가 기준 76,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즌이라는 주식을 왜 구매를 하셨나요? 변동성이 커서 단타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1년, 2년 혹은 5년까지 배당 한 2% 정도 되죠. 연배당 2% 정도 지금 기준으로는 받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생각은 어떤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죽을 마실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만약에 없으신 분이면 더 심하겠죠. 과거처럼 이렇게 오르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평단가가 오거나 본전가가 오면 바로 팔겠죠.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젠의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배당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올렸으면 올렸지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넣어가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갈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알을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라. 내가 다 사줄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시고 아무래도 짜증이 많이 나시는데 전자의 입장일 때는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후자의 입장일 때는 오히려 지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쇼커버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질 거고 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진단키트가 시즌 주가가 지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에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매도의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승회 DS투자증권연구원도 2022년 말 기준 1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내부 유보하는 것보다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인 주가 방향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2021년도 아무래도 돈을 많이 쌓아 놓을 거란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물론 배당률을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장기적인 주가 방향에 긍정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투자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투자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면 카이스트와 시젠이 지금 PCR 발전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모바일 스테이션을 설치했죠.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이 모바일 스테이션의 존재 자체도 호재고요. PCR 발전에 카이스트랑 협력하는 것도 호재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시젠이 카이스트와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추후에 카이스트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는데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바이오라드와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죠. 자, 시젠이 글로벌 바이오 진단 장비 기업 바이오라드와 손잡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죠. 얼마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것 또한 강력한 호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승인하지 않았고 추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지역 내 폭로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지금 네트워크를 만드는 중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시젠만의 진단 기술력, 자, 시즌만의 진단 기술력과 아까 보여드렸던 카이스트와의 기술 협약으로
조금 더 좋은 기술력을 확보하겠죠. 그거와 함께 바이오라드 장비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가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시장 우위에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젠이 가지고 있는 150가지 요종의 분자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그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또 있죠. 시젠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일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를 이전을 해야 인수 합병에 어느 정도 유리를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인수 합병에 대한 윤곽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코스닥에 있는 게 시젠한테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코스피에 있는 게 좋을 건지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고점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수 합병을 위해서는 코스피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제는 인수 합병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게 올해 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인수 합병 추진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을 할 것 같고요.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인수 합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조심스럽게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2월 달에 박성우라는 임원을 총괄이죠. 인수합병 총괄 부사장을 영입했는 것은 팩트입니다. 2월이면 이제 반년이 안 됐죠. 지금 슬슬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새 사업 목적,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런 거에 대한 공시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죠. 지금 코로나에 집중해도 돈이 잘 벌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돈이 잘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즌 측에서는 돈 들어오는데 돈 쓸어 담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고민을 해봐도 된다는 거죠. 급한 거는 단타성 투자자들만 급한 거고 시젠 측에서는 사실 돈 들어오는데 굳이 돈 안 벌 이유가 없죠. 돈 벌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해도 좋다.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주가를 키우기 위한 어떤 공시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천 대표 시제는 분자 진단 영역을 중소병원, 의원, 더 나아가서는 가정집, 그리고 동식물, 비인간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회사에 돈이 잘 벌리고 있고 뭐 지금 유보율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 이런 회사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저점대에서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면 한국거래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제는 당장 연간 기준 매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스피로 이전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굳이 코스피로 이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합병 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시젠 옛날 뉴스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불안해서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M&A 분야 30년 경력 박성우 이분을 영입을 했고,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영입을 한 이유가 있겠죠. M&A 전용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람을 영입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젠 관계자는 시젠은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20년간 분자 진단이라는 한 우물만 계속적으로 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람도 영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분야 강화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지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뭐 어떤 공식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지켜볼 만하죠. 현재 호주에서도 그 청정 지역인 호주에서도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과연 언제 없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내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라야.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젠 물론 코로나 테마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코로나 테마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돈 들어올 때 돈 많이 버는 게 회사에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주가 관리를 위해서 수출 공시라든지 다양한 공시를 좀 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개인들이 등을 돌리면 아무리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이 지지를 안고 같이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정말 지지를 많이 해주다 보니 주가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방어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젠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실망을 많이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시젠 주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비전을 믿고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